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7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이제 이론 설명만 드렸는데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강의를 찍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험에서 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풀이를 좀 해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선생님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이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7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이 봤던 이 학력 평가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찍어봤는데, 앞으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고 있던 부분이나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 학업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사 7월 연합 학력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경이 시작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바로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니까 다양한 간석기를 제작을 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했다.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랑 관계되었던 선택지를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에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이 되었다 되어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토기였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번에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모내기법이 도입되었던 것은 고려 후기 때 이야기하고요. 상감청자가 제작되었다. 이것도 자, 고려시대 때 쓰였던 청자 만드는 기법인데, 보통 우리가 청자라고 이해한다면 청자는 보통 고려시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고라는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자, 부여에서 여러분들 시행되었던 초기 한반도 국가 중에서 부여에서 시행되었던 제천 행사였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초기 여러 국가들의 다른 나라들도 한번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제천 행사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는 사만은 자, 수린날, 그 다음에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국가들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 선택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가 국가 시기에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가 국가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화유산이 보니까 삼국사기라고 되어 있죠. 이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국이라는 거는 자, 당시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다음에 이제 신라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담아놨던 책이 삼국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편찬되었던 책이고,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때 제작되었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산수무늬 벽돌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수무늬 벽돌 같은 경우는 백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문화유산이었고요. 칠곡이 같은 경우는 세종 때 발명되었던 발명품입니다. 그 다음 석굴암 본존 불상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이 되었고요. 인왕 제색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입니다. 아니고 5번에 팔만대장경 파는데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고려 후기 때 몽골 침략기 때 불심을 통해서 몽골 침략을 막아내고자 제작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같은 고려 시대는 정답이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시대별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지별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왔던 선택지들도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3번은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야의 왕이 지금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금강가야의 왕한테 관등을 주었고 금강가야를 병합했다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이 왕의 업적은 금강가야를 일단 멸망시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왕이 불교를 일으키고자 했는데 여러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 찬성하고 있었던 이차돈의 목을 잘랐는데 이차돈의 목이 우유빛깔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서 불교를 헛듣지 않게 됐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왕의 경우에는 금강과야를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강과를 병합했던 왕 그러면은 생각나는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때 이제 법흥왕인데요. 이 법흥왕 때의 특징이 보면은 불교도 공인하고 그 다음에 율령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병부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라가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이런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신라가 되었기 때문에 신라가 다음 왕이었던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삼국시대 정치 파트에서는 삼국시대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중앙 집권화를 누가 시켰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전성기를 누가 맞이했는지 그때 당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를 성공시켰던 왕이 소수림 왕이었죠. 그 소수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새로 세우고 유교를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 대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제 같은 경우는 고이왕 때가 되었을 때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을 정리해서 중앙 집권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나중에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누가 꾀했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 누군지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정치 파트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간에 3번 문제 보니까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흥왕을 나타내는 것인데 법흥왕과 관계되었던 거는 방금 선생님이 정리했었던 율령 발표했던 1번이 되겠죠. 1번이 이게 정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2번에 이제 지계를 발급했다 되는데요. 지계란 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대한제국 정부에서 그 토지 문서에 대한 토지 계약서를 발급을 한 겁니다. 이것 통해서 보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3번에 균역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균역법은 조선 후기 때 영조가 시행했던 것으로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주었던 겁니다. 자, 4번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요. 교정도감은 고려의 무신 집권자였던 최충원이 설치했던 정치기구였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까 최충원도 처음에는 교정도감 설치해서 임금한테 앞으로 정치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교정도감은 최충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노비안검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려의 광종 때 시행했던 것이고 광종 때는 고려가 호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 중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풀어주었던 법을 이야기합니다. 광종 때 시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런 과정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요. 4번에 이제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모든 별 탐구 활동을 보니까 1모듬, 2모듬, 3모듬 해가지고 이 모듬의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1번의 1모든 먼저 보니까 공명첩 발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공명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첩이란 것이 임금이 원래 신하한테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공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이름이 없는 첩지.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실제 관직이 아니고 명예 관직인데요. 아무튼 이 관직을 받게 되면은 원래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내가 관리가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니까 노비 종목법 실시와 공노비 해방의 결과를 분석한다 돼 있는데, 자, 1번에 일단은 여러분들 공명첩을 발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평민들 중에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 평민들 중에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이 평민 계층이거든요. 근데 평민들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이 세금의 양이 국가에서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모듬이 제시한 것처럼 자, 노비 종목법이랑 공노비 해방이랑 되는데 공노비란 것은 네, 국가에 소속되었던 노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비 종목법이란 거는 자, 노비들 중에서 노비가 이제 서로 결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비들 중에서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일반 평민일 경우, 양인일 경우에는 자, 여기서 나온 자식은 보통은 일천즉천이라 해서 모두가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었지만 자, 이 노비 종목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어머니에 따라서 네, 이 자식의 신분도 양인으로 즉 평민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모둠이 아무튼 제시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노비들을 평민으로 이렇게 올려줬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산모등을 보니까 산모등은 이제 광작의 확산 등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광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넓은 그런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겠고 그럼 넓은 땅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농민들 중에서 부농이 생기겠죠. 부자 농민인 부농. 자, 그리고 이런 분홍들은 여러분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1모듬, 2모듬, 3모듬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신분이 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부 다 그리고 조선 후기랑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럼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조선 후기 신분 지수의 동요. 여기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음 상황에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언젠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우선은 먼저 보니까 자, 다루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루가치가 원나라에서 고려에 파견되었던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가치라는 의미에서 이때가 고려시대 때 몽골 간섭기 때였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고 근데 다루가치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왕의 명령을 지금 선지라하고 왕이 스스로 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수에 넘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려 같은 경우는 자, 고려는 외왕 내제라고 해가지고요. 대외적으로는 고려가 왕이라고 했었지만 국내에서는 고려는 임금을 가리켜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말하는 선지나 짐이란 거는 황제가 쓰는 용어인데 자, 이런 용어를 지금 다루가치가 보니까 고려 왕이 쓰고 있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원나라 황제랑 고려가 맞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당시 고려왕이었던 충렬왕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그저 옛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후국에 맞게 지금 선지를 왕지, 짐을 고라고 즉 왕이 쓰는 용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지금 지문을 보니까 이 지문이 가리키는 거는 네, 지금 고려 후기 때 원나라 간섭기다 하는 거는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은 자,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공여로 원에 끌려가는 여인. 그러니까 그 고려 여인들 중에서 일부가
수시로 원나라에 이렇게 팔려갔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거 이제 공려라고 불렀는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에 홍경래의 난이 됐는데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번에 유경공원은 자 조선의 이제 개항기 때 근대화 시기 때 정부에서 세웠던 근대화 학교입니다. 그다음 4번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던 탑이고요. 한산도 해전이라고 되는데요. 한산도 해전은 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가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고요. 이 가 구강이 했던 일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 구강이 어떤 왕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선의 제4대 국왕이라는 것에서 힌트가 나와 있고요. 훈민정음이 반포됐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을 이렇게 반포시켰던 왕, 그러면 바로 누굽니까? 네, 세종이죠. 4번은 바로 이렇게 세종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세종 업적은 여기 친절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농사직설, 칠정산 등도 편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아무튼 간에 여기서 세종하고 관계되었던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는데 자 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군 육진을 개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종은 여러분들 문화적으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업적을 남겼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우리 이제 한반도가 있었으면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4군이라 했고요. 여기 육진이라 해가지고 세종 때 여러분들 김종서와 최운덕을 시켜서 우리 조선의 영토를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세종 때 그 외구의 침략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게 되니까 여기는 일본의 요 대마도를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세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세종 때의 일로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1번에 훈요식조를 남겼다 되는데요. 훈요식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남겼던 것입니다. 자, 독서 3분가를 시시했다. 이거는 신라의 원성왕 때 했던 것이고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 됐는데 이 통리기무화문을 조선에서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였습니다. 이거는 1880년대 때 설치했던 기구였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됐는데 22담로 그러면 이거는 바로 백제의 무령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보니까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지금 병난도를 지금 찾고 있죠, 여러분들. 그 병난도가 보니까 친절하게도 네, 개경이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경은 여러분들 어느 나라 수도죠? 네, 바로 고려의 수도죠. 그리고 고려의 수도였고 여러분들. 이 고려랑 좀 가까운 항구가 당시 예성강 쪽에 이제 병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려가 다른 나라랑 대외 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은 고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신라시대 때는 신라가 수도가 경주였었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 이제 항구 같은 경우는 경주랑 좀 가까웠던 울산이었습니다. 울산항이 유명했었고요. 고려시대 때는 고려 수도가 이제 개경이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발달했던 항구가 병란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은 옳은 것은 됐는데 살짝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보면 1번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이란 건 조선 후기 때 그 특산물을 내는 그 세금 제도를 가리켜서 공납이라 하는데 이 공납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 특산물을 내는 것에서 토지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꾸었던 제도를 가리켜서 대동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300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 여러분들 1950년대 때 우리나라 경제정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304나무 보면은 뭐 설탕, 이제 밀가루, 섬유 이런 것들 세 가지 이제 하얀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번에 이제 은병이 조조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인데요. 고려시대 때는 여러분들 이제 화폐 제도로 이때 당시 활구라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활구가 생긴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겨서 고려의 이제 국가 영토 모양, 지도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좀 고액 화폐로서 좀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여러분들 보면은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남면 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됐는데 남면 북양 정책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고 1930년대 때 일제의 정책이었습니다. 남면이란 것에서 이제 남쪽에는 면과 관계된 정책을 펼치고 북쪽에는 양을 비롯한 가축을 키웠던 것을 이야기하겠죠. 5번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됐는데 자 이거는 초기 국가들 중에서 변한과 관계되었던 설명이고 변한이 나중에 이제 가야가 되죠. 그래서 가야하고도 관계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니까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는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5경 15부 62주를 이제 두었다 되어 있는데, 자,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지방제도가 또 한편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죠. 발해는 여러분들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자, 발해를 처음 세웠던 사람은, 자, 1대 왕이 보면은 대조영이 건국했었고요. 발해는 여러분들 2대 왕이었던 무왕 때는 발해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었는데 이 고구려를 당나라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무왕 때는 당나라와 대결하는 자세를 취했고요. 자, 반면에 3대 왕이었던 문왕 때 같으면은 이 당나라하고 이제 대결을 이제 그만하고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당나라와 친선 관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가 점차 국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선왕 때가 되면은 발해가 가장 영토도 넓고 가장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때 보면은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발해 여러분들 정치 제도 보면은 발해는 정치 제도로 이제 삼성육부제를 운영했고 삼성육부제에서 정당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 대조영이 건국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일 것이고요. 2번에 전시과라고 됐는데 전시과 같은 경우는 자, 고려시대 때 관리에게 이제 주었던 토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되는데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군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4번에 무령왕릉을 축조했다 되는데요. 뭐 무령왕이 이제 백제 시대 때 왕이었죠. 그래서 관계가 없을 것이고 이거 백제와 관계된 설명이고 5번에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 때 법전입니다. 법전. 그래서 역시 아닙니다.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보니까 밑줄 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이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를 거절한 것을 빌미로 이 전쟁을 일으켰다 되어 있고요. 인조가 나와 있고 남한산성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병자호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전근대 시기 조선의 대표적인 두 차례 큰 전쟁이 보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었죠. 임진왜란은 참고로 1592년이었고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1636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귀주대처 강감찬이 했었고요. 고려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위화도 회군이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가 했던 것이고 고려 말기를 이야기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임진왜란 나와 있고
임수농민봉기가 있는데요. 이 임수농민봉기는 조선의 세도 정치 때 백성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건 1862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임진왜란과 1862년인 임수농민봉기 사이였던 3번이 되겠죠. 그다음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때 있었던 사건이고 러일 전쟁 발발 이거는 1904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 순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겠죠. 그럼 이 국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하나씩 보면 되겠는데 자, 부장각을 강화하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다.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장용령을 설치했다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거와 관계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조는 장용령, 규장각, 초계 문신제, 금난 정권 폐지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수원 화성이죠. 그래서 실제 선택지에 보니까 2번이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라고 해서 정조와 관계된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 보겠습니다. 1번에 평양으로 첨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구려 때 장수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3번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학 때 펼쳤던 지방 통치 제도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거는 고려 공민왕 때 원나라를 이렇게 몰아내고 영토를 넓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번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895년도에 조종이 가보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발표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